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괴담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끔씩 꺼냈지만 그저 도시의 전설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수십 년 전가 정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라졌고 그 이후로 집은 버려져 있었다고 전해졌다. 주인공인 수미는 도시에 살던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잠시 머물며 학업과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자 했다. 할머니 댁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와 자연 풍경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저녁 그 폐가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집은 오래전에 저주받았단다. 밤이 긴 겨울엔 더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 고 단호히 말했다. 수미는 폐가 주변을 피하라는 할머니의 당부를 처음엔 잊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친구들에게 할 얘기거리가 생길 것 같아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해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집의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집은 외관만으로도 부서진 기와와 한기, 어린 나무로 인해 섬뜩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문 앞에 선 겉만으로도 낡고 찢어진 벽지의 흔적과 파란 잉크로 한적 투성이인 메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희미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폐가의 앞마당에 발을 들인 순간 이상하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울창한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맡겼다.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년이 서서히 나타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수미는 순간 움찔했지만 소년의 눈동자에는 신비로운 슬픔이 서려 있었다. 수미는 자신도 모르게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나갈 수 없거든요. 그 말과 동시에 수민의 눈앞에 어느새 수십 년 전의 과거가 펼쳐졌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경험이었다. 소년의 가족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 집이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지를 수미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서로의 욕망에 의해 붕괴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가족들 간의 불신이 쌓여 결국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소년 또한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왜 그들이 마을을 떠났는지, 왜 그 집이 비어있게 되었는지가 얽혀 있었다. 현실로 돌아온 수미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혀 그대로 펑펑 울고 있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소년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발 우리 가족을 기억해줘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강하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아무 것도 없는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얼마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그 후로 수미는 절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기 전 수미는 그 집 앞에 조용히 꽃다발을 놓았다. 그리고 그 집을 기억하며 언젠가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속 약속을 다졌다. 마을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폐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의 비밀을 직접 한 사람은 이제 수미뿐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집을 찾아올 날이 올지도 몰랐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잃어버린 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다. 이 길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으며 마을 사람들 중 그 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는 없었다. 그 누구도 그 길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어느 여름 잠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한 달 휴가를 보내겠다는 결심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도해지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이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고 풍경은 아름다웠다. 청년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그때마다 점점 마을의 남쪽에 있는 뒷산에 끌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마을의 노인이 청년에게 다가왔다. 그 산에 가까이 가지 말게. 우리 마을엔 잃어버린 길이 있거든.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네. 노인은 경고했지만 청년은 미신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그 길을 찾기 시작했다. 흐린 아침 안개 속에서 뒷산을 오르기 시작한 그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조용한 나무들 사이로 내리치는 햇살과 새들의 지저김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면서 그는 점차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햇빛은 나무 사이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걸었을 때 청년은 눈앞에 낯선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사방이 같은 풍경인 듯 우뚝 솟은 나무들은 길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돌아가려 해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처음 그가 왔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황한 청년은 계속해서 걸었지만 나무들은 그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가늘며 어딘가 애처로운 소리였다. 청년은 단번에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혹시나 누군가가 갇혀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소리를 따라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고 우물 옆에는 낡고 빠스러져가는 인형이 놓여 있었다. 우물에서 뭔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걸 느꼈다. 갑자기 그 그림자는 청년 이 곁으로 스르르 다가오더니 사라졌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다시 한번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대로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마을의 경고뿐이었다. 잃어버린 길은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이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청년은 그대로 산속에서 밤을 맞이했다. 옛날 마을 사람들이 전설로 간직한 공포가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새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으로 산중 어딘가에서 들려오나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일하러 가다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다. 그는 두 눈을 멀뚱히 뜬 채로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데려왔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한참 전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낡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청년과 함께 잃어버린 길이라는 기억도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산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특히 아이들에겐 절대 근처에 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언젠가 그 길이 다시 사람들을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소수의 주민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오랜 전통과 습관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며 매년 초가을 주민들은 장승 앞에 모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날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이었으나 마을 끝자락에 있는 빈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2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남자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고 결국 폐가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이들이 장난 사막을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 속의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곧 이상한 냄새와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 그들 중 한 명이 무모하게도 문을 열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으며 바닥에는 이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주위에 희미한 빛의 서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상자를 열자 내부에서는 풍경과 다른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마을의 장승과 똑같이 생긴 작은 나무 조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리며 마치 상자가 다시 닫히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그들은 허둥지둥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승 앞에 놓인 재물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퍼져갔습니다. 몇 주 후 그 젊은이들 중 한 명인 수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은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차 다른 젊은이들 역시 불길한 일들과 함께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모든 것이 장생의 노한 것이라며 제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던 주민들은 함께 모여 장승 앞에서 오랜 전통에 따르지 않는 긴급 제사를 올렸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접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날이 밝자 사라졌던 수민을 제외한 젊은이들은 모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이의 가족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지내었고 마을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점차 현대화되었으나 그 일이 있던 집만은 여전히 폐가로 남아있었고 그 앞을 지날 때면 항상 등골이 오싹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기 꺼려했지만 가끔씩 마을 외곽에서 들려오는 불가사의한 소리에 여전히 낯이 익어가는 새로운 주민들은 그곳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밤중에 마을을 떠도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그 집 주변을 맴돈다는 소문이 있어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그 집은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역에 퍼져나간 수많은 공포썰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리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공포썰들은 우리에게 상상력과 더불어 가끔은 서늘한 기분을 선사해주곤 합니다.